네, 2016년 2월 29일 월요일 시황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지수는 0.18% 하락한 1916포인트로 마감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징검다리 연휴 중간에 딱 끼어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좀 거래도 한산했었던 그런 모습들이었고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뚜렷하게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준 종목들을 찾아보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하루였습니다. 오늘 업종별로 보게 되면은 이제 증권주들이 상당히 좀 강한 흐름들을 나타내 줬는데, 비과세 해외 주식 전용 투자 펀드가 이제 개시가 되다 보니까 그런 기대감 때문에 오늘 증권주들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던 것들을 제외한다면 뚜렷하게 강한 흐름들을 보여준 것들은 없었다. 업종이나 종목별로 뚜렷한 강세를 보인 종목들은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중 내내 변동성, 오늘 시가가 1925포인트로 시작을 하고 나서 대체적으로 한 10포인트 내에서의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크게 변동성이 크지도 않았고요. 제한적인 등락 흐름만 좀 반복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오늘 수급 동향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외국인들이 좀 매수를 강하게 해준 걸로 나타내는데, 사실상 외국인들이 강하게 매수를 해준 것은 아니고요. 장중 내내 코스피 시장은 500억 원대의 외국인들 매수가 이어지다가 장 막판에 급작스럽게 외국인들이 매수로 잡히고 기관들, 투신을 중심으로 해서 기관은 매도가 급격하게 좀 늘어났던 모습들이었는데요. 일단 삼성전자에서 장 막판에 매도 물량이 강하게 출회가 됐었던 모습입니다. 사모펀드라든지 투신을 중심으로 한 이 매도세가 집중되다 보니까,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그 매도세가 좀 집중되다 보니까 지수는 어떻게 보면은 마이너스 0.18%, 결국에는 하락으로 전환이 돼서 마감이 됐고요. 기관의 물량과 사모펀드의 물량을 결국에는 외국인들이 받아갔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사실상 1,700억 넘는 순매수 흐름으로 잡혔지만,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수급에 좀 왜곡 현상이 발생이 됐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1240원대를 넘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1245원까지 급등을 하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이런 환율이 계속적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외국인들이 국내 시장에 들어오기 굉장히 힘든 여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매수에 들어오기에는 참 힘든 구조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의 구조, 시장의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전히 외국인들은 선물 시장에서 꾸준히 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2천억 원 넘게 매수를 좀 보여주게 되면서 최근 6거래일 연속 선물 시장에서 순매수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인 시장의 방향성을 결과적으로는 우상향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다만 올라가더라도 한 2,000포인트 근처에서는 저항을 맞고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1900포인트 아래에서는 저가 매수의 기회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추후에 주가가 올라가고 탄력을 보인다라고 했을 때는 2000포인트에서는 이제는 차익 실현에 좀 나서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가가 조정이 나오고 쉬어가고 눌려졌을 때 1900포인트 아래에서는 매수의 관점으로 보시고요. 이후에 주가가 탄력을 받고 상승 흐름을 타고 간다면은 2000포인트를 전후로 해서는 오히려 매도 타이밍 또는 수익 실현의 타이밍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는 당분간 이런 1900포인트 아래 매수, 2000포인트 전후 매도, 이런 전략으로 조금 더 대응을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단기적인 방향성은 우상향으로 봅니다. 다만 우상향으로 가는 와중에 쉬어가는 흐름, 조정이 나오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거는 매도가 아니라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부분들을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오늘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이 매수의 흐름을 나타내 줬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CJENM 장 막판에 급등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서 일단은 외국인들이 매수로 잡혔던 그런 모습들이었는데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오늘 장 막판에 결국에는 수급의 혼전 양상이 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수급의 왜곡 현상이 또 장 막판에 발생이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사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이 급락이 나오고 제약바이오주가 무너진 뒤로 딱히 시장을 주도해서 끌고 갈 만한 대표 업종이나
업종이나 종목이 없죠. 즉 주도주가 없는 장세입니다. 컴투스도 그렇고 게임주들도 대체적으로 추세가 좀 무너져가고 있고요. CJ ENM 같은 경우에도 오늘 상승을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좀 추세가 무너져서 꺾여가는 양상이죠. 여기에다가 이제 뭐 추가적으로 카카오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종목들도 결과적으로는 추세가 좀 무너지고 나서 단기적인 반등만 지금 살짝 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가기에는 아무래도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요. 결과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에도 테마주들의 장세 흐름이 만들어졌죠. 결국에는 지카 바이러스라든지 또는 우주항공 테마주들이 오늘 강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지카 바이러스는 뭐 이전에도 급등을 보이면서 탄력을 보였지만 우주항공 테마, 뭐 비츠로시스라든지 세트레가이, 한양 ENG, 한양 디지텍 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새로운 테마주로 엮이게 되면서 또다시 한 번 더 순환 테마 장세가 만들어지는 양상인데요. 이전에는 총선 얼마 안 남았죠. 총선주들이 이슈가 됐고 전기차 관련주들, 그 다음에 OLED 관련주들, 그 다음에 지카 바이러스 관련주들, 또 하나는 이제 오늘 움직였던 뭐 달 탐사 관련주들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중요한 거는 이 테마주들이 연속해서 급등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돌아가면서 그 탄력의 흐름들이 그날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양상인데요. 자, 지금 시장에서는 치고 가는 종목을 잡아서는 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좀 어렵죠. 오히려 조정받고 쉬어가고 눌러주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잡아놓고 기다리고 그 흐름들의 순환 테마 장세에서 그쪽으로 자금이 조정받고 눌러줬던 종목들로 흐름이 한번 넘어온다라고 한다면 그 종목도 반드시 튀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는 치고 가는 종목 사면은 단기 고점에 물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좀 쉬어가고 조정받고 눌러주는 종목들을 미리 선점해서 잡아놓고 추후에 탄력이 나왔을 때 매도를 해서 현금을 좀 만들어가는 그런 전략으로 취해간다라고 한다면 지금 시장에서도 충분히 수익 날 수 있는 그런 기회장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시장이 가기에는 힘들지만 개별주들, 테마주들이 움직이기에는 최적의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대형주들 집중하기보다는 개별 종목, 테마주들, 시장에서 이슈가 되는 뭐 가상현실이라든지 이런 종목군으로 조금 더 압축해서 집중해보는 전략이 주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개별주들, 테마주들, 낙폭 과대 종목들, 이슈 있는 종목들을 미리 선점해서 가는 전략으로 대응을 해보신다면 결과적으로 3월 장세에서도 충분히 좀 수익이 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2016년 2월 29일 월요일 방송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